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사실 어디 가나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AI 얘기를 안 듣고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는데, 엊그제 제가 그 코엑스에서 있었던 코바라고 방송 기술, 장비, 음향 조명까지 포함해서 그 큰 전시회 행사에 갔다가 정말 영상 취재나 편집, 우리 그래픽 작업 뭐 하나 AI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겠다는 것도 이제 봤고, 또 그에 앞서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로 뭐 어느 정도의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벌써 이제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제가 어디 대학 특강 갔다가 학생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AI 시대, 생성형 AI 시대 기자라는 직업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답을 보니까 그때도 대답을 했는데, 오늘 그 답은 여러분들 오늘 수상작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사실을 발굴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큼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이 시대에도 기자라는 직업을 매일매일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JTBC는 2달 연속 2연속 수상이라서 더 뜻깊으신 것 같고요. KBS 시사기획창도 몇 달 건너뛰긴 했지만 또 긴 호흡의 훌륭한 작품을 또 수상하시면 축하드리고, OBS가 또 지난 여름에 상처로 또 오랜만에 OBS 또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다들 오늘 다 오랜만인 분들도 있고, TBC는 지역 부문에서 지금 상을 몇 번째 타신 건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안 나요. TBC 굉장히 많은 활약하시고, MBC 수상하신 분들은 비록 제 소속사이긴 하나 이제 저도 얼굴 처음 뵙는 후배분들이 오셔서 더 반갑고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심사평에 앞서 회장님이 한 말씀 하셔서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매달 이 기자상을 심사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만약 저도 받는다면 같은 말 할 것 같습니다. 절대라는 말씀 드립니다. AI는 저희가 시킨 대로 기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발굴한 걸 과연 가능할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들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끝내 밝혀내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AI는 그런 작업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뜻깊은 날 것 같고요. 심사평은 아마 거기에 개인해서 누가 쓰셨는지 저희가 한 7, 8번이 같이 하는데요. 매번 돌아가서 쓰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세세하게 써 있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9회 심사평, 19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모두 25편이 출품돼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에선 심사위원 전원이 JTBC 건진법사 게이트 연속 보도를 수상작으로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의 실체를 집요한 주제로 파헤쳐 국민의 공분과 국회의 특검법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뉴스타파의 명태구 PC 독점 인수 검증 보도도 수상 자격을 가졌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의혹의 구체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공감대 속에 공동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MBC, 서울시가 숙임 땅꺼짐 위험지역과 KBS, 항명과 복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우선 거듭되는 땅꺼짐 사고로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땅꺼짐 위험지역을 조사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끈질기게 찾아내 세상에 알린 MBC, 서울시가 숨긴 땅꺼짐 위험지역의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KBS 항명과 복종은 12.3 비상경에 동원된 군인들의 심리적 딜레마 상황을 수군가도로 풀어내며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정수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편성 간섭과 외압 논란을 딛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 보도 부분에선 OBS, 아우홍,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단독 영전 보도, 안동 MBC, 영남 산불 엉터리 액수 보도 단독 확보 보도, MBC 충북 가짜 매진 휠체어석 예매마루 코레일, KBS 대전 한화 새 야구장 장애인 배려는 없다 등 여러 후보작이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받았으나 아워홈에 거듭된 사고 의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문제점을 찾아내고
경찰서까지 이끌어낸 OBS 아우검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단독 연속 보도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분야에서는 TBC 경북 산불 149시간의 기록 연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수는 다소 미흡했지만 지역을 덮친 대형 재난을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밀도 높게 보도해 상황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수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든 수상작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고가 브랜드로 6천만 원대 장신구인데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 전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반면 건진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받긴 했지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의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은신처에선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중 검찰이 주목하는 건 5천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입니다.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이었습니다. 검찰은 밀봉 시점이 기재돼 있어서 그 즈음 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건진법사는 기도비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JTBC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정혜성 기자라고 합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해 12월 들은 첩보입니다. 이 짧은 한 줄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자들의 뻗치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개월 넘게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고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는 여전히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소설 같은 내용들인데,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경찰도 검찰도 대기업 관계자들도 무속인인 건진법사에게 기도비를 주며 청탁을 하면 대부분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서 보도를 못하고 있는 내용도 많지만 이번에도 꼭 확인을 해서 단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여러분들의 기사,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동료 의식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식 선배, 이서준 선배, 그리고 우리 JTBC 건진법사 TF팀, 오늘은 정말 세게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땅꺼짐 신고는 2022년 67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땅꺼짐 현상은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거나 지하공사 도중 지하수가 유출돼 주변 토사가 휩쓸려 빈 공간을 만들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에 의뢰해 집안 침하 우려가 큰 땅꺼짐 고위험 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별개로 지난해 시내 181개 도로를 분석해 땅꺼짐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눈 지도도 만들었는데 이 역시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서울시의 지난해 집안치마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집안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는 서울도심 1930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도로 아래에 무려 329곳의 공동, 즉 빈 공간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곳은 도로와 20cm 사이로 맞닿아 있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4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는 긴급 등급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며 도로 아래 구멍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 MBC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자료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자파를 땅속으로 보내 반사되는 신호로 감지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파수 한 개로 전자파가 탐지할 수 있는 깊이가 2m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실제 도로 아래 빈 공간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 사회팀 원석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부족한 작품임에도 이렇게 값진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3월 24일 누군가에겐 땅이 꺼져서 하늘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들을 잃고 통곡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발밑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재난의 존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서울시로부터 그 땅꺼짐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만들었다는 집안치마 안전지도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 관련 정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무를 잊지 않고 이제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잘 이끌어주신 이세욱 부장과 조윤정 엄지인 데스크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주셨는데요. 저에게 취재 시간을 정말 잘 보장해주시고 취재 방향까지 잘 짚어주신 우리 손병상 캡과 또 이재욱 바이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탄탄한 취재력으로 이렇게 좋은 발굴 기사를 써준 강은 기자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계엄군. 항명과 복종의 경계에서 군의 민낯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에 무엇을 남겼나? 상관 명령에 따르면 내란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되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이 생기면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따로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 선택을 해서 다른 건 너잖아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도 문제, 안 따라도 문제인 거죠. 일부 지휘관은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했다. 서울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도 명예로운 항명은 있다. 우리는 어떨까? 군형법 44조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 And so, from the standpoint of the military, the principal duty is to preserve, protect, and defend. An oath to the Constitution is not the same as an oath to the President.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 이 헌법적 사명을 위해 우리 군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KBS의 황현택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심사위원장님이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었던 것도 수상 원인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이 나가기 직전에 외부 극우 성향 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성명을 내서 저희 프로그램 예고조차 나가지 않은 프로그램의 제목을 언급하면서 내용이 좌편향이다, 그리고 편성이 연기됐다라는 제작진도 모르는 얘기를 성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4월 8일 탄핵 선고 직후에 나갈 방송이 22일로 2주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제목과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요. 보도수뇌부는 대신에 그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는 제작진의 요구를 지금까지도 뭉개고 있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뒷자리에 시사기획청 팀장이 지금 와 있는데 최근에 인사가 나서 다음 주면 시사기획청 팀을 떠나게 됩니다. 보도수뇌부의 부당한 수정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항명했다는 이유라고 저 개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가 경질이라면 저는 그것은 감히 훈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식업체 아워홈의 어묵 제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3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머리가 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의식불명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하청업체 떠넘기기를 문제 삼습니다. 문제는 안전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 한 명은 앞에 오고 한 명은 에어 처리 갔으면 그게 사고 났으면 바로 거기서 연락이 돼가지고 골든타임이 늦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워홈 측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워홈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 한 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아워홈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노동자는 모두 319명. 이 가운데 60대 이상 여성이 155명, 전체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사고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은퇴한 고령 여성들에게 위험한 업무가 몰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험 요인을 고령화하거나 여성화하거나 외주화하는 그 연장선에서 이런 이 관리 문제가 방치되지 않았나, 기업의 책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아워홈 측은 이번 사망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산업재해, 아워홈 용인공장 사망 사고 역시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 먼저 결혼을 앞두고 계셨던 고인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은 저보다 2살 많은 형벌이었는데요. 이번 취재 제보를 사실 처음 받았을 때 하루 취재를 좀 미룰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보받은 당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4월 4일이었습니다. 당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중계를 계속했고 리포트 제작까지 소화를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좀 피곤하다 보니까 하루를 좀 미룰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캡이었던 차윤경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당장 지금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한다고요. 덕분에 첫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차윤경 선배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저를 계속 지지해 주시고 계시는 김대희 선배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원을 해주셨던 또 보도국장, 저희
김미애 선배 그리고 총국장 정윤원 선배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상을 받으면서 제가 제일 받고 싶었던 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상은요. 근데 이번 상이 마냥 기쁘기보다는 조금 무겁게 다가오고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게 며칠 전에 또 SPC 계열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계속 했지만 문제는 당장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도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가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계속 취재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나이 76이니까 76년에 살았지. 추억이라 한 거 말도 뭐 하시고. 나가 나 키우고 어른들 여기 계셨고 그런데 말로 표현을 못해. 추억이라 한 건 한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모두 5개 시군으로 번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무려 45,157헥타르. 일주일도 안 돼 서울 면적의 75% 이르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북 북부를 집어삼켰습니다. 지역 관광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지은 의성 최치원 문화관도 모두 불에 탔고 안동포타운, 영덕 해파랑길 등 지역 주요 관광지도 일부 소실돼 관광객 발길이 끊어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북 북부 농업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농작물 1,555헥타르, 시설하우스 290동, 축사 71동, 농기계 2,639대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로 농업 등 지역 기반이 무너진 상태. 의성 전체 면적의 10% 이상 잿더미가 된 마당에 누가 의성으로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이는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이 번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지방 소멸이 아닌 존립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TBC 사회부 정진명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년 봄이 되면 산불은 어김없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지만 유독 크게 산불이 또 이어서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오랫동안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잿더미로 변한 현장에서 만난 이재민들을 보면서 이 반복되는 산불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책에서 답을 좀 찾고자 노력을 했고 취재를 했고 그리고 다각도로 선배들과 함께 의미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 보도를 통해서 저는 또 협업의 중요성을 또 깊이 있게 깨닫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제보와 그리고 또 TBC 보도국 기자들의 그런 열의 있는 취재 덕분에 이번 기획 연속 보도를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항상 치열하게 같이 고민해주시는 권준범 선배와 그리고 한현호 선배 그리고 사회부 선배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끝까지 뛰어주시는 영상 취재 선배분들 보도국 식구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 분들 정말 봄날이 찾아오길 계속해서 기원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